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 기초과정 맡고 있는 정호진입니다. 어, 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 기초과정,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문가 과정 또 세 가지 하고 이제 같이 패키지로 또 묶여 있기도 한데요. 수익형 투자 기초과정은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강의가 구성이 되었고요. 아마도 공인중개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들으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 컨텐츠를 한번 살펴보면요. 총 12파트로 되어 있고요. 각 파트마다 약 한 1시간 이내 분량으로서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 자격 갖추기라고 해서, 투자 마인드, 투자 방법. 처음에, 투자 기초를 공부를 하실 때, 마냥 이론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많이 따분하실 겁니다. 처음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에 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 두 파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도 대부분 뭐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강의는요 들어보시면은 나는 이만큼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편안한 마음으로 해서 이걸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구나 할 정도로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동산 시장 트렌드, 전체적인 이제 부동산 돌아가는 시장을 뭐 시장 동향 그래프 뭐 이런 것보다는 트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큰 판을 볼 줄을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투자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투자 상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또 장단점도 살펴보고 또 내가 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투자 상품은 어떤 것인가. 자, 되게 투자 자문 의뢰를 제가 받아보면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양을 하나 받고 싶어요. 아니면 조그마한 건물 하나 사고 싶어요.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되물어 봅니다. 왜 그거를 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딱히 어떤 목적이 없어요. 그게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다 똑같아요. 대부분이.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수익이 극대화.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건물이 좋다고 하더라. 또 누군가는 분양형 상품이 좋다고 하더라. 토지가 좋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본인이 그 상품을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토지를 원하시는 분한테 토지 공부를 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다른 상품이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좀 공부를 좀 하세요라고 하면은 또 금방 바뀌세요. 그래서 투자 상품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상품을 안 가리고 투자할 정도는 되셔야 된다는 거죠. 수익이 많이 나온 거를 잡아야 될 것이지 땅만 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토지에서부터 건축물이 올라가면은 그거를 잘라서 팔면은 분양이 되는 거고 통으로 팔면은 이제 통매매가 되는 것이죠. 자,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아셔야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동산의 큰 판을 알았다고 하면은 수익형 부동산의 또 판을 또 알아야 되겠죠. 수익형 부동산의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상품을 할 것인가.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 수익률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아셔도 내가 서울에 지금 투자를 할 것인가 지방에 투자를 해도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수익률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많이 희망하시는 부분들이겠죠.
좋은 매물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분을 할 줄 아는가, 이거죠. 자, 이거는요, 처음 초보인 경우에,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한 20억짜리를 찾고 있다. 근데 20억짜리 매물이 원래 30억짜리인데 20억으로 할인이 된 물건, 급해서 급매로 나온 물건을 갖다 줘도 이게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게 판단의 기준이었기 때문이죠. 예. 정말 누군가가, 누군가를 믿고 30억짜리가 20억이니까 싸니까 10억 버는 겁니다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살지언정 본인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뜨는 상권, 상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상권을 공부하려면요, 상권 분석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 뜨는 상권이 어떤 상권이고, 또 상권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요 1시간 만에 다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필수 서류 체크 방법, 공부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떻게 찾고 어떻게 체크를 하는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적정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의 가치라는 것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30억의 시세가 되는 게 20억에 나왔다 하더라도 정말이구나라고 내가 계산을 하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투자 리스크 해지 방법, 두 가지인데요. 공시일하고 3대 실사. 이 전문 용어 나왔죠? 3대 실사. 세 가지 실사예요. 직접 뜯어보는 거죠. 자, 공시일하고 3대 실사. 자, 그 다음에 가치 향상 계획.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평가된 매물을 찾아서 확보를 하고, 그리고 가치를 올려서 매각을 하게 되면은 수익이 극대화되겠죠. 그 틀에서 수익형 부동산 기초 과정을 12강좌로 묶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투자 자격 갖추기. 첫 번째, 투자 마인드입니다. 투자 마인드. 처음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투자에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에 지금 투자를 해도 될까? 내가 부족하지는 않을까? 또 겁이 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장애물을 마인드에서 가지고 있어요. 장애물을. 자, 그거를 일단 버리고 가볍게 출발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장애물 1호에서 1호에서 어깨에 짊어진 전문 지식과 경험이라는 무거운 짐. 자, 부족하다는 얘기죠. 전문 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는 겁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 그림에 사진에 보시면은 제가 지식 보관함이라고 제가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자, 이만큼의 지식이 있어야지, 경험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 투자자는요, 그 정도까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서 90%, 약 한 90% 정도는 제가 덜어 드릴게요. 10%만 하시고 90%는 안 해도 된다는 논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힐링이 되겠죠.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100이라는 정도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량이 있으면은 90은 없어도 됩니다. 없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요.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더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장애물 1호 충분히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물 2호. 2호가 뭐냐면은 부동산에서 중합되는 돈의 무게와 품격.
예, 부동산을 살려면 자금이 필요하죠.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될 것인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벌어서 모은 저축해서 모은 자산을 한 번에 투자하는 자금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뭐 주식이든 뭐든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시면서 그 중에 상품 하나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뭐 늘 하시던 분인 경우에야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얼마를 내가 자산에서 얼마를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들이 가볍게 몸에 와닿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무게는 크게 없을 거예요. 근데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예. 또한 내가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는데 이런 투자를 통해서 내가 10억을 모으고 싶고 10억으로서 20억을 사고 싶고 또 20억짜리를 가지고 불려가지고 또 50억을 갖고 싶은 게 이제 우리 로망이잖아요. 그죠? 임대 사업하는 거. 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지금 생각하기에 20억, 30억, 50억이 상당히 크게 보이잖아요. 돈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죠? 시장에 중개사무소나 이렇게 시장에 나가 보시면요. 내가 20억짜리 정도의 조그마한 건물 하나 찼습니다라고 하면은요. 중개하시는 분들 다 이제 웃어요. 예, 서울에서는요. 왜 웃냐면은 그 정도의 물건이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뭐 단독주택 정도에 있겠지만은 뭐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건물은 그 정도 금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울 시내에. 예, 거의 드물어요. 이면도로 저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작은 건물 하나 찾지 않는 한 예, 주택 같은 경우 아닌 한 20억짜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시장에서 취급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작은 초소형 건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엄청 큰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 눈높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돈의 무게를 측정해야 되는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돈의 무게를 가지고 제가 마인드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마인드. 자, 공인중개사 듣고 계시는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제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실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취급했던 돈은, 돈에서 부동산 중개를 시작을 하니까, 중개를 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3개에서 6개, 9개는 더 붙어요. 예. 그 정도가 되는 금액을 내가 지금 취급을 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길바닥에,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길바닥에 수천, 수조의 자산을 보증금 한 푼 안 걸고 깔아놓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죠? 다 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빌딩 하나를 중개를 한다고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를 내가 중개를 한다. 50억짜리를. 그러면은, 약 한 30억 정도의 자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 전체 금액의 한 60% 정도가 이제 자기 자금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러면은 50억이면은 5, 6, 30, 30억이 필요하겠죠. 근데 평소에 내가 내 통장에도 30억이 있고, 뭐, 또 그런 정도의 물건을 사고 팔았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30억이 있는 고객이 왔을 때, 상대를 해도, 충분히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저게 마음에 든다, 이게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아, 그거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 보세요 하는 그런 편안하게 이제 눈높이가 맞아지는데, 내가 그런 작업을 취급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뭐 통장에서 몇백만 원,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간이 덜컥덜컥 내려앉고 뭐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중개라는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큰 물건을 취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눈높이가 달라집니다. 30억짜리 고객이 들어오면은, 어, 저 고객이 무슨 말을 물어볼지도, 내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내 눈높이하고 너무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고객을 내가 어떻게 핸들링 합니까? 이끌고 리딩해서 계약까지 잘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리고 좋은 물건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어, 나의 그 눈높이가 안 맞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돈의 무게를 맞춰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인드라고 했잖아요. 예. 자,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생각하자고요. 예.
지금 통장에, 실제 내 통장에는 얼마가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상계좌로 30억씩 제가 다 입금을 시켜 드렸습니다. 예. 내 통장에 가상계좌에 30억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자고요. 예. 그래야지 이 수익형 부동산, 이 기초과정도 눈에 들어오고요. 전문가 과정도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 나가시더라도 대화가 될 거예요. 예. 자, 30억이 뭐 실제 더 있으신 분들은 그 금액으로 하시고요. 예. 30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금액 정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이 들겠죠. 예. 나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생각 안 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나는 분양 하나 봤는데 몇 천만 원 정도 가지고 뭐 1억, 2억 정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30억 정도는 내가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그런 정도의 그 분양 하나 받는 정도의 그런 그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면요. 이 강의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예. 그 정도는 시장에 가보시고 그건 표준화된 상품이거든요. 표준화된 상품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가, 인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팔 때가 언제냐 이렇게 따질 때는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맞냐 안 맞냐, 공실이 많이 나냐 안 나냐, 임대료가 조금씩 올라가냐 이런 걸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내가 의뢰하는 공인중개사 분들한테도 그런 전문가에게 듣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따로 공부를 안 하실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도 가능하다. 물론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강의하는 이거는 한 50억 정도, 100억 정도의 빌딩을 하나 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귀에 다 들어오시는다는 얘기입니다. 50억짜리. 그래서 제가 30억을 입금을 시켜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도 빌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분양 상품도 가볍게 눈에 금방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좋은 매물인지 아닌 것인지. 자, 이 정도 공부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제가 아주 짐을 다 버릴 수 있을 정도의 10%, 가장 중요한 10%만 가지고 제가 오늘 기초과정을 엮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와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돈의 무게 버릴 수 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지금 해도 되냐, 마느냐, 이런 걱정보다,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행. 예.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실행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다. 자, 고민만 하고 10년 동안 투자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알지만,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10년 동안 10번 정도 투자를 해서, 수익이 조금씩 작게 날 때도 있고, 많이 날 때도 있고, 실패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많이 날 때도 있고, 해보니까는 내가 처음 원금에서 뭐 한 10배는 내가 만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실행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죠. 실행을 하려면, 최소한의, 덤벼들 정도는 돼야 되니까, 이 과정 정도, 책 많이 읽고, 시간이 뭐 한 3년, 5년씩 공부를 해도, 이 자신감에 대해서는 항상 제자리에 있을 거예요. 자신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계속 알면 알수록 걱정이 더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덜어내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 정도만 하면 되고,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커버를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방법론을 아는 게 더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 수익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저거 갖고 싶어, 언제까지 저걸 하고 싶어 라고 할 겁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의사결정으로 해서 매물을 잘 선택을 하고요. 대상을 잘 선택을 하고 협상을 잘해야 되겠죠. 협상을 잘해서 그 역할에만 충실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매물을 잘 선택해서 시장을 다니시면서 좋은 매물을 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잘 협상을 해서 좋은 가격에 내가 취득을 하는 거 있죠. 예, 그리고 보유하고 운영하시면서도 협상을 잘해서 협상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숙제만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자격증 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그 지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예, 그런 그 걱정을 하기 때문에, 예, 자신감이 없는 거죠. 예, 좋은 매물 찾고 뛰어다니시고, 그 다음에, 예, 협상을 잘하고, 그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투자 마인드로 들어갑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자, 첫 번째가 전문가를 활용하는 전문가가 되기. 자, 제가 90%를 덜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논리입니다. 예. 10%는 트렌드를 항상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협상을 잘하기 위한 그런 공부들, 예.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협상을 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 고민하는 게 10%인 것이고요. 트렌드라든지. 그 정도 공부인 것이고, 자, 90%는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전문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활용하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모든 투자 관련, 예, 지식과 경험 준비 어렵습니다. 예. 자, 전문가 사전에 활용을 하면 된다. 그럼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 실제 매매 계약 이전에, 계약 이전 단계에서, 예, 특히 이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다 따라 붙어요. 예, 등기를 하게 되면은 법률 전문가, 예, 법무사 쪽에서 따라붙고, 그다음 세금을 낼 때는 세무사 쪽에서 따라붙고, 또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장부 이제 맡기려고 하면은, 예, 또 세무회계 쪽에서 또 따라붙죠. 그런 업체들이 다 수주를 다 해가잖아요, 그죠? 건물을 내가 하나 샀다. 그러면은 이 건물 관리 회사에서 또 따라붙잖아요, 그죠? 또 내가 거래 매매를 하려고 한다. 중개사가 따라붙고요. 예. 또 뭐 있겠습니까? 또, 내가 이게 좋은 매물인지 아닌 매물인지를 판단한다가 매물을 추천해 준 사람이 또 전문가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은, 어, 매물을 추천한 사람한테 이 매물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그죠? 예. 이 매물을 다른 매물을 추천하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줄 수도 있겠고. 여하튼, 투자의 전 과정에서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다 업을 하기 때문에 다 따라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인맥으로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 이 매물을 가지고 진행을 할 때 세금이 얼마 나옵니까? 그 세무회계 쪽, 예, 이 등기라든지 이 법률, 이 소유권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예, 법무사 쪽, 예, 아니면 변호사 쪽, 예. 어차피 내가 매입을 하고 나면은 다 일거리를 다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 예, 무상으로 검토를 해줍니다. 실제 이제 어떤, 노력 시간 정도가 아니고, 다른 뭐 외주를 줘야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가설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설계를 하면은 그냥 그 규모 검토 작은 것 정도는 어차피 맡길 거라고 하면은 그냥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 무조건 뭐 여러 건 이렇게 맡기게 되면은 약간의 실비 정도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대부분 무상으로 검토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예,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하면은, 예, 결론적으로 시행착오가 줄어들겠죠. 실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한다? 예, 30년? 예, 제가, 부동산에 입문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게 이 부동산입니다. 종합예술이거든요. 그죠? 교집합이 대단히 많은 분야입니다. 하나를 결정할 때도 그것만 가지고 결정이 안 되더란 얘기예요. 저걸 사야 되나? 그러면은 법률적인 부분, 예, 그 물리적인 부분, 건축 있죠? 예. 그리고 이걸 또 사면은 얼만큼 오를 것인가를 하려면은 증축이 될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전문 영역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게 해소가 되겠죠. 예, 그래서, 혼자서 다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전문가들의, 그런,
결론들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얼마나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아는 정도의 수준, 예,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전문가들을 컨트롤할 줄 아는 정도 수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있죠. 예, 그리고 이런 부분 정도가 이제 내가 알고 있어야지 또 의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 단계 수준가 이 이제 약 한 10% 정도라는 거죠. 이 12파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면은 예, 그것도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예, 세 가지 전문가 과정이 따로 또 준비가 돼 있죠. 예, 그 정도면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 과정들을 다 들으면요, 뭐 아마 하루 3시간, 3강 정도씩 들으면은 아마 한 달 안에 다 들을 수 있는 정도 될 거예요. 그럼 한 달 안에 전문가 되는 거죠. 그것도 종합부동산 전문가 되는 거죠. 예, 종합조례 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검토된 것을 이해할 줄 아는 수준, 예, 검토되어야 될 대상과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와 그 다음에 검토된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 만약에 누군가가 검토 의견서라고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지고 줬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가 개념도 모르겠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라 말이지. 그래서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까지 그 판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아, 이런 정도의 의견들이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시장을 가서 한 번 더 쳐다보고 그 매물을 쳐다보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 정도만 공부를 딱 해놓으면은 될까? 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자, 마인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마인드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고 바꾼 게 대단히 힘들겠지만, 뭐 누군가는 뭐 영화 한 편을 보고도 이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 공감하는 얘기실 거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투자는 일상 그 자체가 돼야 된다. 투자. 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다른 어떤 주업을 하면서 투자를 그냥 시간 날 때 짬짬이 다니면서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는 투자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가 나는 주업이다라고 마인드를 가지세요. 직장을 다니시든 아니면은 뭐 회사를 운영하시든 투자를 하시려면요.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내 주업이라는 마인드는 일단 가지세요. 수익은 내가 뭐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100%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마인드는 입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주로 내가 이 일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자나깨나 투자 생각.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요. 당구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예. 당구에 빠진 사람은 잘 때 누워가지고 천장만 봐도 그게 당구대처럼 보인다 그러잖아요. 또 사람들 머리만 봐도 그게 당구공으로 보이고. 예. 자,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나가다가 내가 하나 분양을 받는 정도의 금액만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지나가다가 땅만 보면 그 위에 내가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건축물이. 어떤 건물을 지어서, 저 자리는 어떤 건물을 지어서 또 1층에는 뭐 어떤 뭐 카페를 넣을까? 아니면은 조그마한 맥주집을 넣을까? 또 2층, 3층에는 뭐 장사는 잘 안 되겠고, 그러면은 뭐 주거로서 이제 어떤 원룸을 넣을까? 뭐 이런 식의 상상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땅 모양을 보고 건축물 모양도 이렇게 이 정도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땅이 뭐 한 100평짜리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몇 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 그죠? 또, 땅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지? 100%다 지어도 되나? 이런 것부터 이제 궁금증이 들겠죠. 그런 궁금증들이 들어야지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땅을 다 찾아 먹어도 되나? 이게 건폐율이거든요, 건폐율. 그 땅 용도에 맞는
건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몇 층까지 올 수 있지? 예, 그러면 층수 제한이 있고 고도 제한이 있어요. 예, 대개는 이제 그 용도에 맞는 그런 그 층수 제한이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좁고 높게 지어도 되나? 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게 용적률이 되는 거죠. 예, 넓고 낮게 지어야 되는지 그 정도 부피만큼만 지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용적률이 있을 것이고, 내가 저기에 지으면은 옆집에서 햇빛을 못 볼 텐데, 예, 이게 이제 일조건 사선 제한, 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상을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상이 되자. 예, 일상이 되자. 어느 순간에 예, 그렇게 서서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예, 생각을 해보면 빌딩 푸어, 자, 하우스 푸어 얘기는 많이 있죠. 예, 빌딩도 빌딩 푸어가 있습니다. 예, 한 4층짜리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가 임대료가 나와야지 은행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3개층이 비었습니다. 그럼 은행 이자가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파산하는 거죠. 예, 경매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겠죠. 예, 못 견디게 되면은.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빌딩 푸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산은 50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이자를 못 내고 있네요. 통장, 예금 통장이 예,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고 예, 빌딩 푸어가 됩니다. 자, 이것도 예, 돈이 있었던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죠? 예, 배불러 본 사람의 얘기예요. 자, 예비 투자자 예, 초보이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예, 돈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돈이 부족한 사람이다. 빌딩 푸어도 경험은 해본 사람이잖아요. 예, 아주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경험이라는 자산. 근데 여러분들은 경험도 못 해봤잖아요. 빌딩 푸어도 못 해봤잖아요. 그죠? 예, 어차피 여러분들은 돈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 자, 어찌 보면 행복하죠. 그죠? 실패한 사람은 안 되어 있으니까 돈이 없지만 그죠? 자, 부족하다면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자. 자, 뭐 편한 말을 제가 전했는데 마음의 준비는 돈 없어도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되게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예, 당연한 얘기겠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적었냐면은 그냥 마음에 그냥 돈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예, 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고 내가 10년 뒤에 10억짜리 하려고 한다. 예, 그럼 1억을 가지고 내 투자를 하겠다. 그럼 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예, 그 계약을 하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예, 특히 금액대가 높을수록 건물을 하나 사겠다. 예, 그러면은 그분이 자금이 다 준비가 다 있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하기까지가 보통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린다고 저는 봐요. 예, 길게는 한 3년까지 걸리는 분들을 제가 봤는데, 그리고 끝까지 못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돈은 준비가 돼 있어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못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전문가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예, 우리는, 예, 이 전문가 마인드로서, 임할 때,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문가를 활용하는 전문가가 되면 된다. 이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들은 예, 이 전문가가 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전문가가. 자, 그러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최적의 투자 시점. 예. 마음먹고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예. 장기적으로 지금부터 내가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 조금 길게 보고 예. 실전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자금이 부족할 때는 예. 목표한 부동산을 살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지 이제 눈에 들어오고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30억씩 가상계좌로 입금을 시켜드린 이유입니다. 자, 불황일수록 부동산 투자 효과가 높다. 그래서 불황을 계속 기다리실 겁니까? 언제 불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이런 말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근데 무릎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깨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예, 결국은 바닥을 치고 올라갔을 때 예, 뭐 어깨에 다 달았을 때 예, 무릎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예, 샀을 때는 어깨 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깨 팔아야 되는데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어깨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예, 머리 꼭대기를 지나서 다시 어깨 무릎까지 내렸을 때 예, 이때는 내가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겨우 파는 게 이제 무릎에 팔게 되는 거죠. 예, 누가 이제 어깨 사고 예, 무릎에 예, 팔고 싶습니까? 그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겠죠. 예, 어쨌든 있다고 생각해야지 이제 눈에 들어오고 기회가 옵니다. 예, 그리고 불황일 때는요, 예, 이거를 따져서는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투자는요, 물론 불황일 때는 수익이 더 크겠지만, 자, 투자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든 경기가 좋아지든, 예, 다 투자가 다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논리를 이걸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지금 그 상황 대비해서, 당시 상황 대비해서 저평가된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지금 시세가 100이라고 하면요. 100이라고 하면 요 100 이하에 사서 산 뒤에 100 이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게 바로 가치 향상입니다. 예. 이게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는 시장이든 내려가는 시장이든 예, 이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 어느 때든 그 시기에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불안 기다리려면 10년 주기라고 하면은 10년씩 기다려야 되겠네. 그죠? 예. 자, 그럴 때는 이제 크게 예, 내가 어떤 베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투자하시는 거는 이 논리를 가지고 있으시면은 지금 사도 됩니까? 지금 팔아도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예,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팔아도 되고 지금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은 예,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공간 사업이에요, 공간.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는 뭐 투기 같고 또, 이걸 하게 되면은 큰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는데, 순수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부동산은 공간이잖아요. 그죠? 예. 공간을 가진 구조물일 뿐이에요. 그런 상품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공간을 빌려주고 판매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을 공간이라고 하자. 예, 난 부동산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간을 가지고 내가 경영을 한다. 이렇게 좀 근사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예, 그렇게 하면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가 이제 나오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어차피 결론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전문가들이 다 따라붙기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된다. 그러면 나는 전문가이다. 이 전문가는요, 종합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할 줄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핵심을 가지고 있는 종합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거죠. 예. 그게 실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10%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의 이전 그리고 세금과의 전쟁. 자,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수성가 하는 사람들은 투자금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노력은 너무 부실해요. 예, 물론 정말 열심히 고민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 준비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 투자 노력이 저는 부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물림하는 거, 예, 상속, 증여, 예, 온전하지 못한 이전으로 갑니다. 첫 번째 세금에서 예, 거의 절반이 날아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상속을 받게 되면은 예, 상속자들이 많이 있으면은 세금에서 뭐 한 40% 내고 나머지 한 60% 가지고 또 나눴는데 나누다 보니까 또 이게 분할이 다 돼버리고 금액이 확 줄어버리고 또 이거를 분할하기 위해서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좋은 가격도 못 받습니다. 또 이제 싸게 금매로 또 팔아가지고 예, 100짜리가 60이 되고 60이 싸게 팔아서 50이 되는 거고 50을 또 10으로 다 나눠버리니까는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 온전하지 못한 이전으로 된다. 예, 그래서 부의 이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 그 부라는 것은 이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세대들은 이전 방식도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금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는 이 장벽이 이제 제일 큰 장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1세대들이
이전해주는 이 당사자들은 절세를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재무 계획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절세 전략도 대단히 진화하고 있더라. 자, 이거 내가 공부해야 됩니까? 전문가가 있으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실행을 하고 일을 주면 되는 것이에요. 맨날 물어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하면서 일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전문가들을 사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를 축적한 사람들 대부분은요, 적은 돈에도 철학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큰 돈이 투자되는 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요, 고민이나 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더라. 10만 원, 20만 원 쓸 때는 철학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가치나 논리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10억, 50억짜리를 할 때는 별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봤네요. 정말 작은 거는 아끼더라도 이 부동산을 할 때 뭐 크게 뭐 10억씩 이렇게 뭐 손해를 보시는 거를 저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작은 거 아끼지 말고 가족들한테 그 단순히 하지 마시고 큰 거 이거 제대로 해서 10억을 아껴버리면은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적은 돈 많은 노력, 이게 필요하죠. 이게 레버리지 효과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50억을 사기 위해서 내가 30억이 필요한데 60%가 그러면은 20억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50억을 살 수 있다. 이것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0억, 10억이 세이브가 됐잖아요. 그리고 50억짜리에서 수익이 한 달에 뭐 2천만 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2천만 원을 내가 30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20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을 가져가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돈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하는 게 이제 바로 이게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감수해야 될 위험이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첫 번째가 체계적인 위험이고 두 번째가 비체계적인 위험이에요. 체계적인 위험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된다. 대부분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체 부동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경기가 변동하고 인플레가 심해지고 이자가 변동하고 정책이 바뀐다.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비체계적인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개별적으로 오는 위험이죠. 개별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위험,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마케팅을 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데 그걸 준비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계속 공실이 되겠죠. 그거는 비체계적인 위험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기 조절을 한다든지 뭐 분산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회피가 가능하다. 노력에 의해서 회피 가능한 게 비체계적인 위험, 체계적인 위험.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 트렌드를 공부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위험을 내가 어떻게 테이팅할 것인가, 그때 내가 어떤 방식의 전략을 써가지고 피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위험들을 감수하는 만큼 기대 수익이라는 것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 자, 다시 말해서 그게 바로 수익률이죠. 희생에 대한 대가죠, 이게. 그리고 시간에 대한 비용,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 위험에 대한 비용, 이거잖아요, 그죠? 내가 불확실하지만은 시간을 들여서 그 위험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험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할 것인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되게 상품들이 대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추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돼야 되겠죠. 예. 리스크는 낮추고, 예. 리턴은 많은 거. 자, 그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이 하이 리스크를 로우 리스크로 맞추는 게 낫겠죠. 예.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에서 로 리스크에서 그 리턴을 높이는 것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상품을 가지고 리스크를 줄이는 게 수익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많은 것들을 많이 이제 그런 수익이 큰 것들을 많이 이제 접할 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하려면은 예, 여러분들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도 예, 더 큰 걸 하실 때도 전문가는 더더욱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투자 위험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정형화된 검토 방법도 있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도 많습니다. 예. 오늘 여기 우리 12강좌를 들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제가 검토하는 것들, 검토해야 될 것들, 그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어떤 식의 대안을 가지고 위험을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네 번째, 예, CEO 마인드. 제가 오늘 마인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를 활용하는 전문가 되기. 크게. 그죠? 그 다음에 CEO 마인드. 그 두 번째입니다. 자, 투자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CEO 마인드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게 일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일상이. 예. 식당을 하나 하더라도요. 예. 그 다음날 재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 신선한 재료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더 좋은 그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처음부터 돈만 투자해놓고 돌아서가 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정말 CEO 마인드로 경영이 돼야 되는 정도가 됩니다. 자, 투자는 전략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고 투자 후에는 운영 전략도 필요해요. 예, 그러려면은 그냥 돈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CEO 마인드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자금이 부족해도 마인드를 갖추는 것을 준비하고 불황일수록 투자 효과가 높기 때문에 불황과 투자 상황을 준비를 하자. 평상시에 투자를 계속 해가면서 또 불황일 때 좀 큰 투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투자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따릅니다. 그래서 창업하듯이 해야 됩니다. 창업하듯이. 예.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요. 일단 부동산은 금액대 크기 때문에 노는 물이 달라요. 노는 물이. 예, 그죠? 예, 그 금액을 취급하는 사람들, 예, 부동산한테 일을 시켜야 된다. 그죠? 예. 돈을 벌려고 하면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부동산한테 돈을 벌으라고 일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편안해지고 또 더 많이 돈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부동산에게 일을 시키는 이 마인드를 가져야지 일을 시키려고 하면은요, 부동산한테 일을 제대로 못 시키면은 내가 일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말이 뭐냐면은, 가졌다고만 해서 여기서 한금알이 나올 거라 기대하시는 게 아니고, 안 되면은 내가 하지라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 메꿔지는 것이죠. 부동산한테 일을 시켰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요. 그럼 그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을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덜 나오면 덜 나오는 대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 상황에서는 마음이 편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투자를 할 때도, 그 기준들이, 안 맞기 때문에, 예, CEO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다른 것도 다 이제,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를 창업하듯이 회사를 창업하듯이 CEO 마인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전문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있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건데 그 정도의 90%는 덜어내시고 자 10% 10%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12강좌로 되어 있는 이 컨텐츠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의 트렌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트렌드에 따라서 투자 여부도 결정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의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이 10%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예, 오늘 그 두 가지 마인드, 전문가를 활용하는 전문가가 되자. 그리고 CEO 마인드가 되자.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신다 하더라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